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동산 한가 중고 사출기 2대를 매각한 사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출기라는 게 아마 뭐 플라스틱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구 같아요. 당시에 77년생으로 약 40살 정도 됐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주거지 이력을 보겠습니다. 강서구 등촌동 종아파트 부친 소유, 그다음에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임차 전세 4천만원, 그다음에 등촌동 종아파트 부친 소유 4천만원. 이게 이제 부친 소유의 집에는 주민등록 어렸을 때니까 집에 주민등록을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건 작전동은 이제 독립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에서는 뭐 회사에서 그냥 월 30만원을 내고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월급면. 김포신가요? 네, 김포 김포실 겁니다. 여기 김포. 그 다음에 이제 통지는 여기도 김포죠. 터널세 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이제 10개월 거주한다. 지방에는 이런 게 많죠. 제주도라든지 강원도 원주에도 대학가는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1년치를 한 번에 내죠. 6개월치나 1년치를.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어려워져서 등촌 3단지 종합아파트 아버님 집으로 이제 부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력을 보면 무슨 회사의 직원으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주로 이제 기술 관련 회사죠. 텍, NMP, 벨, ENG, 엔지니어링 직원으로 계셨고 2010에서 13년에, 그다음에 테크, 플라스틱 사출, 아까 얘기했죠. 사출기계 플라스틱 일용직, 플라스틱 사출 업체를 한 1년 8개월 정도를 하다가 좀 안 좋아져서 사업을 접고 다시 이런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직원으로 들어간 거죠. 10년간 근무 후 경영학과로 퇴사했는데 2013년 결혼 앞두고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과 리스 사이 대출을 받아 플라스틱 사출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거래업체의 부도로 납품 대금을 못 받죠. 직원 급여와 회사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영업자의 이제 현실이죠. 대출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미 이제 경기 불황과 영세업체의 영업 한계로 어떤 판로를 뚫을 수가 없죠. 폐업할 수밖에 없었어. 결국은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운 처지에서 파산이 일어났다는 게 이제 이분의 그 스토리입니다. 결혼은 실제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이 당시에 아마 뭐 동거 같은 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큰 법적으로는 지금 미혼입니다. 부친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모친이 계십니다. 빚이 많죠. 이게 이제 사출기 업체를 운영하면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아마 운영자금을 거액을 만들어내는데 물품 대금이라든가 기계 같은 게 엄청나죠. 물건을 만들어서 그 돈을 받으면 이건 이제 빚을 갚고 이제 자기도 이익이 생기는 건데, 아예 납품만 하고 받지도 못하니까 그냥 꼬꾸라진 거죠. 보험 해약 환급금이 쭉 있습니다만 뭐 특별하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대부분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갖고 큰 의미가 없습니다. 5년 동안 이제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결국 차 같은 것도 다 중고로 넘긴 것 같습니다. 직원 급여 같은 걸 주려고. 미혼이고, 그다음에 아버님은 뭐 이제 이건 뭐 조사는 생략했죠. 94년이면 보유 재산이 너무 명백해서. 그다음에 이제 보험일 왜 한가를 포기했냐면은 이걸 다 합치면은 의미가 있죠. 한 5, 600 되니까 좀 한가할 수도 있었는데, 요거는 집행 제한 범위가 이 당시에 아마 12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150이죠. 지금은. 이때는 120이었어요. 2011년경에, 12년경에는. 이거 합치면 얼마입니까? 240, 50, 260에서 140배는 안 되죠. 신한생명께 그나마 가장 많았는데, 체납 처분으로, 이게 체납 처분이라는 거는 국세나 지방세를, 여기 이제 지방세겠죠? 시청에서 압류한 겁니다. 이걸 체납 처분으로. 일반 채권자들한테는 배당이 불가능하죠.
시청만 파산 선고 전에 체납 처분이기 때문에 시청이 가장 앞섭니다. 그래서 이건 나눠줄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는 다 환수해서 나눠줄 수도 있지만 이 시청에서 이걸 동의를 안 해주면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괄해서 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채권자 캐피탈 주식회사의 이의 사유가 있습니다. 이게 리스 회사는 일을 많이 합니다. 채무자는 리스 물건에 대한 무단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이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채권은 비면책 채권이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현재 아마 이때 채무자가 파산 들어오기 전에 이 중고 사출기 2대는 그야말로 안 팔리는 거를 어쩔 수 없이 이제 갖고 있었던 거고, 나름대로 돈 나가는 거는 캐피탈 회사한테 반환하지 않고 본인이 이제 무단으로 처분을 해서 돈을 뭐 회사 운영 작업으로 썼든 빚을 갚았든 일단 사기 내지 횡령이 되는 거죠. 중고 사출기 2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그 현황을 파악하여 매각할 예정이나 조세 채권이 이미 9천만 원을 초과하여 파산 채권자에게 배당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게 참 문제가 그거죠. 사업을 할 때 매출을 올리고 매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분도 좀 억울한 게 뭐 미납 채무야 이제 파산해서 면책되지만 세금까지 체납됐다는 건 참 나중에 향후 재기에도 큰 걸림돌이 되죠. 이 사안에서 이제 핵심은 뭐 간단합니다. 그 리스 사출기와 관련해서 채무자는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아마 돈 나가는 사출기는 이미 리스 회사에다 반납을 하지 않고 매각을 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것 같고, 제가 이것 2017년 4월 11일에도 있지만 이때쯤에 그 뭐죠? 그 섬유 제조하는 분도 사출기 그때 사출기가 아니라 이제 직조 텍스타일 여러 대를 무단으로 매각을 해서 징역형까지 실형까지 살다가 결국 그분은 이제 다른 부동산 매각할 건이 있어서 그다음에 사행위 소송도 있어서 되게 장기화가 됐는데 이미 한 6개월 정도 살았어요. 1심에서. 2심에서 이제 가족들이 도움으로 형사 합의한 다음에 이제 석방이 돼서 마무리는 됐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간혹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분이 형사처벌을 얼마나 받았는지 저는 뭐 특히 관심이 없었는데 나중에는 그런 사건까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는 이게 일본에서는 파산관제인들이 리스 물건을 관리해서 리스 회사한테 잘 반환해야 될 어떤 공적 의무까지 부과할 정도로 리스 천국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게 많이 문제가 된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폐업하시는 분들 보면 다 구입하시는 분들이 없죠. 뭐가 있나요? 일단 얼마 전에도 제가 상담해 주신 포스기가 있습니다. 포스기 계산하는 거. 그것도 나름대로 시스템을 뭐 이렇게 해서 돈이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포스 시스템. 그다음에 두 번째 정수기, 뭐 공기정화기, 공기청정기 이런 거 다 리스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릇이라든가 주방에 있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남대문이나 남대문 시장 같은 데서 그릇 도매점에서 사겠죠. 근데 그런 것도 뭐 리스로 할 여지도 없진 않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뭐 그다음에 뭐 안마의자 같은 거는 업종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리스라는 게 일종의 이제 창업 자금을 목돈을 전략하는 의미가 있죠. 정수기를 내가 살라 그러면 300만 원이 드는데 월 뭐 5만 원씩 계속 사실 더 비싸죠, 그게. 의사들도 리스를 많이 하죠. 의료기기 다 리스죠, 거의. 근데 상당히 비싸죠. 몇 천만 원, 뭐 심한 경우 몇 억짜리도 있을 테고. 그래서
리스 물건이 파산해서 문제되는 경우가 이제 간혹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동산 리스 물건 환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